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우리 대치동 빅마우스 채널이 아무래도 정시 지원 전략을 함께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정시나 수시에 대한 입시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국어 강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국어에 대한 컨텐츠도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연세대 고려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요. 뭐, 이 학교에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정시와 수시에 접근하는 어떤 마인드나 전략 같은 걸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저는 전략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원칙 플러스 요령이다. 원칙 플러스 요령이다. 그러니까 원칙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요령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원칙과 요령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로 갖추어졌을 때 원칙 플러스 요령이 아니고 원칙 곱하기 요령이 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시 전략, 수시 전략, 그러니까 원칙과 요령을 다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고 본인이 폭발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 바로 주요 대학 반영 비율과 어떤 입학 전형을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학교가 유리한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시냐 수시냐 이러한 관점도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서 이제 수시 최저를 완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시 전문가 분들이나 뭐 신문사에서 이제 다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볼 거고요.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서성한 편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세대를 진행해 보면요.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지정이 있죠. 일단은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에 대한 선택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뭐 당연하듯이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 그리고 탐구가 과탐이 필수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해당 자료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우리 대치동 빅마우스 카페가 있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로도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수시부터 살펴보고 이제 정시를 말씀드릴 거예요. 정시 같은 경우는 뭐 수시도 그렇지만 고려대랑 연세대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수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에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재학생만. 고대는 재학생이 아니어도 되는데 연대는 재학생만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추천을 5% 내외, 재학생의 5% 안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전형을 보시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공통이 30%, 그 다음에 일반이 50%, 진로가 20%가 반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게 단계별로 전형을 거치거든요. 근데 1단계는 교과가 100%, 5배수를 뽑아요.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가 반영이 되고 면접이 40%가 반영돼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떠느냐?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먼저 조금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의 경우에 교과가 지금 80%가 들어가고 서류가 2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학종이 단계별 전형이 아니에요. 그냥 교과 80에 서류 20이 들어갑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1단계가 교과 100으로 걸러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대랑 고대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조금 뭐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선택 같은 걸 일단 연대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지금 교과가 100이란 말이에요. 교과가 100이에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80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반영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연대 쪽이 더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면접 쪽으로 조금 자신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고대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원 강사 지원할 때요. 면접이
훨씬 더 반영 비율이 높은 어떤 학원들을 많이 찾아갔었어요. 강의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면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자녀분이랑 대화도 많이 하시고, 예, 면접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제가 나중에 또 면접 관련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우수형입니다. 활동 우수형은 지금 단계별로 또 이제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서류가 100%고, 예. 근데 이때 인문은 2.5배수를 서류 100%로 뽑고, 자연은 4배수로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서류 60% 그리고 면접 40%로 들어가요. 고대 같은 경우는 어떠느냐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역시나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들어가는데, 연대에서도 서류가 100이었죠. 1단계가. 예, 이 활동, 근데 이제 고대는 이름이 학업 우수형이에요. 지금 연대는 활동 우수형이고 고대는 학업 우수형인데,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고대는 1단계가 70이고 면접이 30이에요. 예, 연대는 2단계가 서류가 60이고 면접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학종 앞에서 학종을 살펴봤었죠. 학종에서는 연대 쪽이 면접 비중이 낮습니다. 고대 쪽이 면접 비중이 높고요. 활동 우수형 혹은 활동 우수형 혹은 뭐냐면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자면, 얘는 지금 연대가 면접 비중이 더 높습니다. 고대가 면접 비중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을 이제 노려보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접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연대, 서류에 조금 더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고대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효과적인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원칙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바로 어떤 입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전형을 통해서 우리가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방향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령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 최상의 전략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죠. 죄송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 자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수능 최저 완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또 뭐 신문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최저가 완화되면 학생부가 자신 있는 경우에 고대로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 혹은 상향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 O냐 X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틀린 부분도 한번, 최저가 완화되면 학생부 자신 있는 경우에 상향 지원 가능하다. O입니까 X입니까? 제가 이제 실수를 했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셨나요? 예,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뭐지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맞는 얘기 아니야? 최저가 완화되면 상향 지원 가능하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완화되게 되면요, 그만큼 애들이 몰려요.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성적대가 조금 낮은 친구들이 몰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성적대가 높은데 불안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같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경쟁률도 올라가고 이제 커트라인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가 완화될 경우에는 상향 지원이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요령을 이제 가동하겠다, 이런 요령으로 고대에 좀 상향 지원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구독자님들 보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학생부에 자신 있는 경우라면 최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면 되겠죠. 근데 신문사에서는 자신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비교 우위가 있는 경우다, 뭐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살펴보셨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고대 같은 경우에 학종은요, 교과가 80%고 서류가 20%입니다. 그리고 졸업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연대는
죄송합니다. 고대는 연대에 비해서 인원이 1%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완화한 그런 내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 우수형에서 사이버 국방이 신설되었습니다. 5명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되었다고 막 인원이 늘었다 좋아하실 게 아니고 다른 전형에서 이제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앞서 살펴보셨듯이 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가 100%입니다. 6배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많이 낮추긴 했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학업 우수, 계열 적합형 전형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단 학업 우수형 일반 전형에서 제가 사이버 국방 신설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학업 우수형에 붙어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학업 우수형 일반하고 사이버 국방 전형하고는 복수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그러니까 아예 전형이 다른 이 학교 추천, 학업 우수, 계열 적합 이렇게 다른 경우는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학업 우수형 일반과 약간 특별 전형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복수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간호대학하고 자유전공학부하고 수능 지정시를 영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A형과 B형 나눠지는데 A형 같은 경우에는 미적기나 과탐을 선택해야 돼요. 간호에서 A형 13명, 자유전공에서 A형 18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선택 제한이 없는 B형이 있는데 간호나 자유전공이나 마찬가지로 A형과 비슷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정보인데요. 올해 고대에 계약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통신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30명이 신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G하고 인공지능, 위성 등 통신 특성화 학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화 학과 관심 많으시죠? 나중에 이런 특성화 학과도 제가 쫙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인원 증감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죠. 일단은 학교 추천 전형에서 모집 인원 변동이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입니다. 식작용하고 가정교육하고 보건환경융합에서 증가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학업 우수 일반에서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컴공에서 감소가 있었고 보건환경융합에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학업 우수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국방이 신설되었지만 특기자 전형에서는 3명이 감소를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총 인원은 동일하지만 모집 단위별로 증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학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수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세대랑 고려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세워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시를 살펴볼 텐데요. 정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22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아마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정시는 인문계열이 국어랑 수학 반영 비율이 33.3%였습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탐구가 16.7%였어요. 연세대가 이렇고요. 자, 고려대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인문계열에서 고려대는 국어가 35.7%, 수학이 35.7%입니다. 어쨌든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은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조금 배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점 차이는 어디로 가게 되냐? 영어랑 탐구로 쏠리게 되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감점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1, 2등급 간 영어 차이가 마이너스 5점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마이너스 3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어 1, 2등급 간 차이가 고려대가 적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을 조금 못 본 친구들이나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고려대 쪽을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탐구가 28.6%가 들어갑니다. 고대가. 연대는 16.7%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랑 고대를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세워드릴게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탐구를 잘 못한다. 탐구를 잘 못하고 영어를 조금 더 잘한다. 그럼 연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수시 최저 완화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예, 뭔가 이제 정시 2월 인원, 수시 2월 인원이 더 많을 거예요. 고려대보다는. 고려대는 이제 완화를 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다 채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고 탐구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대를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으로 보시게 되면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22.2%, 수학이 33.3%죠. 고대는 어떻느냐? 국어가 31.3%고 수학이 37.5%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고대 쪽이 국어의 어떤 절대적인 배점은 고대 쪽이 더 높습니다. 비율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대보다 고대 쪽에서 한 8.9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국어에 조금 자신 있는 친구들은 고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반대로 탐구 쪽에서 연대 쪽이 더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탐구를 좀 더 자신 있는 친구들, 탐구를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 연대 쪽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대랑 고대 중에 조금 판단이 서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수시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인원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수시라는 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될 확률도 있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고3 재학생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수능까지 정시까지 고려를 하셔서 학습 플랜을 짜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시와 수시 레이스 그리고 국어 과목 그리고 다른 과목들까지 여러분들의 입시 레이스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